나선 스타들이라는 또 이게 있어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해년마다 선거 있을 때만 해도 투표 동료 운동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이 선거 투표하기 캠페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출연료를 주거든요. 근데 출연료 안 받겠다. 내가 투표 동료 운동에 나서겠다라고 지금 노게런티로 출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구라, 김국진, 김준현, 남희석, 박나래, 양세형, 유재석, 이순재, 박정민, 서희연, 정우성 이분들은 2차례 이상 출연료를 받지 않고 투표 동료 캠페인에 지금 모델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고아라 씨, 기안 84, 김다미가 그 마녀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분인데 그런 영화 배우하고 김혜윤, 김혜준, 문지혜 외 44명이 스타들이 노게런티로 출연한답니다. 자 그리고요. 어쨌건 이런 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어떤 당이 되냐는 두 번째 문제죠. 국민이 열정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투표로 이루어진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곡된 언론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투표를 하지 않는 자 저는 국민의 자격이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요. 꼭 이런 논쟁이 나오면 그러잖아요. 투표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진짜 가장 나쁜 진짜 사고방식이라고 나쁜 생각해요. 밥을 먹지 말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런 방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투표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벌금을 매긴다거나 호주가 그렇게 하잖아요. 과태료 네. 10만 아니면은 원씩. 실제로 광역별로 해가지고요. 로또도 괜찮아요. 저번에 그 있잖아요. 그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뽑아서 그 로또 당첨금 주는 방식으로 하는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근데 그 호주가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내게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조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도 투표율이 90%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거대 양당 중심으로 항상 싸우기만 했던 호주 정치가 그 제도 시행 이후에 굉장히 안정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집권하는 정당의 정통성이 너무나 강력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이 그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적 열망이 굉장히 큰데 이 투표를 하러 가면 그 도장 찍어주잖아요. 그걸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건 어떨까? 이야, 굿 아이디어. 황교안이 싫어해요. 네, 그러면은 황교안이 이 투표율이 말도 안 95%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진짜 투표에 있어서만큼은요. 이게 여야를 떠나가지고 설사 미통당을 찍는 한이 있더라도 투표하는 게 참 시민이죠. 일단은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투표 수준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투표도 하지 않으면서 온갖 불만은 이런 사회가 나빠지고 있다. 근데 그 사회가 누구 때문에 나빠진지 알아보고 난 뒤에 사회를 나쁘게 하는 놈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투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불평불만은 엄청 많으면서 투표하지 않는 행위는 가장 나쁜 행위고요. 투표가 진짜 해봐야 한 몸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저는 나쁜 행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투표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수도 없이 많이 투표로 바뀐다고. 거기에 비해서 자기가 불평불만만 있지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 행위.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재난 긴급 구호 지원금 뭐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이라는 말 쓰지 말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래통합당 정도의 정파들이 없다면 쉽게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네. 맞고 서 있으니까 눈치도 보고 그러느라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투표는 꼭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9일 10일인가요? 사전투표가 10일, 아마 11일. 10일 11일? 예. 11일 11일 사전투표가 있고요. 진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대선급으로 한 70% 이상 올려봅시다. 제가 참 존경하시는 분 중에 리영희 선생님 계신데 이분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누구나 더욱이 진정한 지식인은 본질적으로 자유인인 까닭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존재하는 사회에 대하여서도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방송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안 좋은 모습, 심지어 미통당 같은 것조차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책임을 보여주고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지 결정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네. 가장 강력한 방법이 투표예요. 저기
에밀 싱클레어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투표일 즈음에 이사를 가야 해서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되게 쉬워요. 어차피 주소지 바꾸지 않는 한 내 투표권은 구 주소지에 남아 있는데 그 전에 사전 투표 하시면 아무 문제 없죠. 예, 자동으로 다 알아서 네. 분류해 줍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지사항 비슷한 건데요. 지금 이번 이 국회의원 선거는 마스크 안 쓰면 투표 불가능해요. 대신에 줄을 설 때 1m 이상 간격에 줄을 서야 되고요. 어쨌건 필연적으로 이번엔 신분증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돼요. 가끔씩 보면 마스크 착용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길거리는 다닐 수 있는데 투표는 못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마스크 종류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KF80, KF94도 그렇고 네. 면 마스크도 가능하니까 너무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댓글에 뭐라고 쓰였냐면 그 기사에 댓글 코로나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이번 선거만큼은 집에서 쉬는 게 이롭겠네요. 선거도 좋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공감. 아니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지.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선거 투표를 못 하는 것 같아서 물론 고령층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굉장히 치명률이 높아요. 사망률이 치솟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령자에게 시원하다고 말하는 우리 말의 취지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네가 노인들한테 투표가 중요해? 내가 봤을 때는 건강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젊은층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나머지 이 코로나에 걸릴까봐 투표장으로 안 나와. 투표장에서 걸릴 확률이 높아지잖아. 예.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거지. 투표하지 그러니까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의사로서의 걱정이 많이 돼요. 치명률이 워낙 높으니까 노령자에서는 뭐 노령자에서는 감염도 더 쉽게 되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지금 그래요. 통계적으로 봐도 사망자의 7-80%가 고령자들이잖아요. 그럼요. 당연하거든요. 잠깐만 더 나가면 폐렴되거든. 여기까지만 해. 폐렴된다고요? 폐렴된다고. 자, 농담이었고요. 어르신도 투표장 나오십시오. 나오시는데 이제는 어르신들도 좀 생각하고 하는 투표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어르신들 제 주변은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만 가끔씩 보면은 이게 정말로 이래서 개돼지라는 소리를 듣는구나 하시는 그런 마인드밖에 없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사우나를 갔는데요. 그 저희 동네 그 이분방천에 정태욱이라는 사람이 저를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분방천 했는데 밖에 나가는데 할배들이 악수를 해주는 거야. 라고 아직 진짜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악수가 감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수 나한테도 탕 안에 악수를 하려고 해. 저 대구에 옆에 있죠. 대구에 계신 어르신들 그런 네. 얘기 하나만 드릴게요. 네. 수십 년 동안 한 당만 뽑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서 경제 자립도가 꼴등이에요. GRD 26입니다. 네. 네. 쪽팔려 죽겠어요. 뭐. 꼴등인 데서 한 번쯤은 다른 사람도 한번 뽑아보시는 게 어떨까? 예,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대로 된 사람으로.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